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대성마님에게 정상무입니다. 이제 개념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요. 우리 개념학습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올인원 강좌나 리본 강좌로 또 현장 강의를 그대로 대치동 현장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 반응도 있었고요.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의 시즌이고요. 앤서 시즌 1부터 인문 엔제부터 실전 엔제까지 문제풀이가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남들은 이제 엔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또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 이 앤서의 OT라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려고 또 한 명의 친구를 모셨습니다.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지금은 저희 정상모 수학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입학생인 우리 채린 조교님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상모 선생님 조교로 하고 있는 노채린입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다음 또 우리 연구소의 일원의 입장에서 이 앤서에 대한 질문도 좀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 1 앤서 인문 엔제입니다. 이 강좌의 특징은 우리가 항상 엔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엔제 벅벅 푼다. 많이 이제 풀긴 해야 될 거고 또 시중에 있는 많은 또 엔제의 교재들이 있고 강의들이 있는데 정성호 선생님의 이 앤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많은 엔제 중에 굳이 여러분들이 앤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 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여러분 시선에서 궁금할 것들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앤서는 시즌 1과 시즌 2가 있고요. 시즌 1은 인문 엔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문 엔제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키워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삼시사의 해결. 그러니까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내가 확실하게 맞추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삼시사가 사실 그 경계선이 모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9번부터, 공통과목은 9번부터 4점짜리인데요. 요즘에는 9번의 난이도 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3점짜리지만, 3점짜리도 계산량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삼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래, 인문 엔제라고 하면 엔제 풀이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엔제를 할 수 있을까? 아직 개념 학습이 끝나긴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 인문 엔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이 앤서 시즌 1은 실전 엔제, 심화 엔제인 앤서 시즌 2에 비해서는 당연히 난이도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강좌 안에서도 개념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충분히 다뤄드리고 문제에 필요한 실전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교과서의 그냥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도 충분하게 학습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주로 다루고 또 하나는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론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적어드리면서 여러분들 학습하게 시킬 거예요. 특히 또 간접 출제 범위라든가 뭐 수원을 할 때 수투의 내용들, 수투를 할 때 수원의 내용들이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짚어드리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 다음에 간접 출제 범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녹여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 기본기는 다 닦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앤서 시즌 1에 강의를 할 거고 단순하게 문제풀이의 교재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교재다 라기보다는 강의용 교재다. 그래서 문제를 꼭 풀고 강의까지 확실히 들어줘야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린 조교님도 저하고 수업을 같이 했고요. 이 앤서도 들으셨죠? 네.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제일 궁금할까요? 앤서에서. 기초 개념은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많이 안 해서 혹시 이 상황에서도 앤서를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풀이 시즌이 들어오면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했다, 하긴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말을 할 때 개념을 완벽하게 했다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개념은 하긴 했다. 벌써 한번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했으면 한 건데 왜 하긴 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개념을 배운 거는 같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즌이 와도 나는 아직 문제를 풀 자신감이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끝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캔하고 머스트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와 해야 하느냐 꼭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 개념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이 개념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통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들어야만 하니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보통 문제풀이 때부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즌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것 같다.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할 수 있는가?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역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에 조교 선생님이 이 앤서를 듣지 못할 것 같다. 개념이 아직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다. 그럼 언제 문제풀이는 하실 겁니까? 준비가 다 되면요? 네. 그럼 매달 같아요, 그게. 매달이면 준비가 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풀이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오겠다. 개념을 더 많이 배워서 오겠다. 그 날짜가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가 버리면 문제풀이 시즌을 시작했지만 본인은 문제풀이를 하지 못하고 다시 개념을 다시 보고 예를 들면 올인원을 했던 친구는 리본을 보고 리본을 한 친구는 리본을 복습한다 진짜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월까지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계획이 잡혀 있냐고요. 보통 4월, 5월, 6월 가면 여러분들 현역 고3이라고 하면 내신 시험도 있잖아요. 3월 조금 개념 복습하다 보면 4월에 중간고사 보거든요. 5월 달에 다시 또 개념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이제 곧 6평도 있고 또 기말고사도 있잖아요. 흘러가다 보면 7월입니다. 7월이면 또 어떤 게 시작해요? 모든 인간과 대치동의 모든 현장에서는 파이널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해야 돼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문제를 많이 안 풀었는데 제가 파이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준비가 좀 덜 돼 있니? 그러면 문제 좀 많이 풀고 와. 그럼 8월, 9월, 10월 돼도 모의고사를 못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되면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하나 둘씩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든요. 점수는 안 나오고요. 그러다가 하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 앤서 시즌1을 들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면 하시는 겁니다. 앤서 시즌1을 하시면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이 앤서 시즌1과 본인이 했던 개념 교재를 다시 복습하고 예를 들면 지금 올인원만 끝냈다. 아직 리본을 하지 못했다. 근데 앤서가 시작됐다. 그럼 앤서 시즌1을 하면서 리본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뒤처진 걸 따라잡으려고 하면 지금 앞서 나가는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친구들보다 내가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그 친구보다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재능이 없고 센스가 없어서 지금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1등급을 맞는 친구들보다 내가 수학 공부를 좀 덜 했을 뿐이에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문제만 풀 때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개념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개념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서 시즌1을 들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마시고 앤서 시즌1을 들으시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의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서 거기서 따라 붙으라고.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도 같이 공부하고 다시 복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그 루트를 따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항상 정확하고 완벽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제풀이 할 때 네. 문제만 풀이하는지 아니면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는지? 제가요, 수업 시간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예요. 좀 이따 이제 앤서 시즌 2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앤서 시즌 2도 제가 OT 영상을 이제 나중에 이제 개강할 때 찍겠지만,
앤서 시즌1과 앤서 시즌2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앤서 시즌1은 앤서 시즌2보다 당연히 문제 난이도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어삼시다라고 해서 쉬운 3점은 다루진 않고요. 어려운 3점부터 쉬운 4점까지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앤서 시즌1은 쉬운 4점도 다루지만 충분히 어려운 4점도 일부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3점부터 사실 쉬운 4점까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간 4점, 또 고난도 4점 문항도 맛을 봅니다. 왜냐면 그걸 다 이해 못하고 다 풀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앤서 시즌1과 앤서 시즌2의 가장 큰 차이는 앤서 시즌2는 어려운 문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즉, 그 문제풀이에 더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인문 엔제인 앤서 시즌1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설명도 충분히 드립니다. 앞서 강좌 특징에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수학 상하의 간접 출제 범위, 또 뭐 기하라고 한다면 중등 기하,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저희 교재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욕심을 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많이 풀고 문제 수를 많이 늘리면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강좌의 그 차시 안에서 그 많은 문제를 다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문제수를 좀 줄여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권화를 할 거거든요. 수원하고 수투하고 선택 과목이 한 권의 책에 한 60문항 정도로 한 180문항 정도로 한 권의 책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 많은 양이 아닌 걸로 만든 이유는 한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개념 설명도 많이 하고 그 문제에서 아까 지금 조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실전적인 팁, 이런 개념을 쓰면 더 좋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좋다.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다양하다. 세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해라 라는 것 정도로 충분히 개념 복습, 또 문제 풀이의 팁, 다음 빠른 풀이, 효율적인 풀이 등을 충분히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꼭 들어달라.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엔제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듯이 그냥 쭉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게 또 있고 또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분 풀이하고 제 풀이하고 다른 것도 있으니 꼭 강의를 통해서 이 교재를 활용해라. 이 강의에서는 개념도 다뤄드리고 또 문제풀이의 실전적인 팁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 문제수가 많지 않으니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통해서 정리한다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처리할 거라 믿습니다. 또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즌 1만 해도 4점짜리 중후반, 여러분들 뭐 완전히 어려운 문제 15번, 22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14번, 21번까지도 커버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 꼭 풀고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한다면 부족한 개념들도 채울 수 있고 문제풀이의 어떤 꿀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인데요. 앞서 강좌 특징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수강 대상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앤서 시즌1을 그냥 나이스하기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문제풀이가 가능한 친구. 개념을 하긴 했는데요가 아니라 개념을 잘 끝낸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일단 제일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개념은 아직 완벽하게 잡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겨울방학 때 개념 수업을 잘 들었다 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데 조금 약점은 있지만 나는 하긴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문제풀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머스트의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면 이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을 한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수능을 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 되는데요. 이 수강 대상을 논의하기보다는 이걸 안 들어도 되는 친구를 한번 제껴보죠. 차라리 내가 지금 1등급을 맡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다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고 있다면 현역 수능에서 아주 안타깝게 1등급이 안 됐거나 또는
1등급이지만 다 맞지 못해서 제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굳이? 라는 정도? 교재만 사서 한 권밖에 안 되니까 교재만 사서 그냥 풀어보는 정도? 그래서 그 중에 혹시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제풀이를 보고 싶다면 그냥 선택적으로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재 풀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찍먹하듯이 몇 개 정도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강 대상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시즌 1이 입문 엔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입문 엔제라고 하면 좀 쉬운 느낌이 있어서 혹시 시즌 1이랑 2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엔서 시즌 1은 말씀드린 어삼수사를 다룬다. 그러니까 저는 어삼수사라는 말은 좀 이제는 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해요. 왜냐면 어려운 3점하고 쉬운 4점하고 별 구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 난이도, 중간부터 고난도의 직전까지 가는 게 엔서 시즌 1이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가 빠진 즉 4점짜리 중반 정도 문제부터 최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엔서 시즌 2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엔서 시즌 1을 푸는 친구들은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이 정도 26, 27, 28 이 정도가 나이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본인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틀리는 문제가 생기고 쉬운 문제지만 내가 완벽한 해결을 못하고 아직 개념이 문제풀이에 잘 녹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엔서 시즌 1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한 세트를 봐도 어차피 내가 틀리는 게 3, 4개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잘 볼 때는 2개 틀리기도 하고 1개 틀리기도 한다 라고 하면 엔서 시즌 1은 가볍게 풀거나 패스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엔서 시즌 2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엔서 시즌 1과 엔서 시즌 2는 문제의 난이도 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엔서 시즌 1은 강의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도 충분히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엔서 시즌 2는 난도가 높은 문항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테니 엔서 시즌 1과 엔서 시즌 2의 강좌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강좌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될까요? 네. 이제 교재의 변화 이쪽 측면은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게 사실 작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생긴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엔서라는 이 표지였는데요. 이번엔 표지도 좀 바뀌었고요. 안에 내지도 바뀌었고 이제 스타일도 좀 바뀌었는데요. 이 엔서라고 하는 작년 강좌는 과목별로 있었어요. 수원 있고 수투 있고 이제 선택 과목까지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이 있었고요. 이제 요게 이번 교재는 이렇게 이쁜 표지도 변화가 됐고요. 한 권이 됐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와 미적분 한 권. 한 권이면 그 안에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가 한 권입니다. 이제 한 권입니다. 단권화요.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와 미적분, 수원과 수투와 확률과 통계가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플랜서 앤서로 나눠져 있어서 플랜서는 문제 밑에 코멘트가 다 달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들을 다 적어드렸거든요. 이제 그게 다 빠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코멘트를 적어드린 이유는 인문엔제라는 친구는 지금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개념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 문제 풀이에 써야 되는 개념들이 아직 융합이 잘 안 된다. 결합이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요. 학생들한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냥 코멘트를 봐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을 밑에서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풀어요. 그러니까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시험에 뭔가 나오면 시험에는 그 코멘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가 거꾸로 약화시키는 거 아닐까? 라는 느낌으로 코멘트를 다 뺐어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시즌 1도 시즌 2도 즉 플랜서하고 앤서가 전부 다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테마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수원이라고 하면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근, 뭐 로그나 지수가 자연수가 될 조건
이런 것들로 타이틀을 딱 달아놨거든요. 그건 테마별로, 자주 나오는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유형별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또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작용이 뭐였냐면, 위에 유형이 써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이미 머릿속에 타이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결국 A의 n제 조건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 문제는 지수와 로그가 자연수가 될 조건을 묻는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접근하기는 편하죠.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근데 또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또 모르면서 틀리거든요. 모르면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뺐습니다. 다 뺐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에 대한 얘기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또 강의로서 이 문제는 이런 거고, 이 문제는 A인 줄 알았는데 B구나, B인 줄 알았더니 C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단관화를 냈다가 1번, 두 번째 코멘트와 뭐 이론과 유형을 제거했다가 2번인데, 이제 단관화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중에 출판되는 문제집이 아니거든요. 엔제는 강의로서 존재하는 엔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강의로서 이 문제를 출제한 저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담은 뜻은 뭔지, 이 문제가 수능에 어떻게 나올 건지, 수능은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고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용 교재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 문제 수를 과연 그냥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많은 문제, 제가 작년에는 플랜서도 있었고 앤서도 있었고 앤서 사이즈라는 워크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100문제씩 쭉 깔아놓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 가장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를 엄격하게 선별해서 정말 좋은 것들, 정수들만 모아서 이렇게 단권화를 시켰고, 최소한 여기 있는 문제라도 정확히 풀어나가면 한 문제를 푸는 게 결국 100문제, 200문제 푸는 것보다 더 낫도록 만든 겁니다. 강의를 할 때도 문항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도 충분히 늘어났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엄선된 아주 좋은 문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문항수가 많지 않으니 허들이 좀 낮죠. 그러니까 와, 이거 하려면 워크북도 사야 되고 본교재도 사야 되고 시즌1 끝나면 시즌2도 사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 한 권에 제일 좋은 것만 몰아넣었으니 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끝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효과적이고 강의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 문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단권화 시켰으니 좀 가볍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한 권이니까 이 한 권 정도는 내가 충분히 소화하겠다.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뭔가 어떤 일을 완수했다, 완결지었다, 하나가 끝내졌다 라는 느낌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고 한 선생님의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사실 뭐 과목별로 있고 워크북도 있으니 이걸 다 끝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라이트해졌으니 한 권밖에 없고, 이 앤서 시즌1은 워크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원 60문제, 수학2 60문제, 미적분 60문제야. 한 권에 180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끝내는, 완결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죠. 한 권에 그래서 다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이든 수학원 수학2 확동이든 이 책을 한번 끝내보라고요. 앤서 시즌1을. 그럼 이제 한 바퀴는 돌린 거잖아요. 맨날 앞에 수학원 지수와 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수가 많지 않으니 수학 1부터 자기 선택 과목까지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엔제도 푸시라고요. 제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능 속경도 하시고 수능 완성도 하시고 앤서 시즌1 하시고 앤서 시즌2 나오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선생님을 이제 거론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A 선생님 것도 하고 B 선생님 것도 하고 저 유명한 것도 하고 덜 유명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끝나는 경험들을 하라고요. 문제수를 줄여줬으니. 그래서 그냥 성공의 역사들을 좀 하나씩 써주면 좋겠다. 그 시작이 앤서 시즌 1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올해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들어갈까요? 전부 자체 제작일까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섞였냐 뭐 이런 얘기죠. 네네. 또는 뭐 EBS 문항을 그대로 썼느냐. 일단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이미 우리 개념 수업인 올인원과 리본에 워크북들이 있었죠. 올인원 워크북이 있었고 리본 워크북이 있었고 올인원 교재 문제, 리본 교재 문제가 다 기출이에요. 물론 리본 워크북은 이미 제가 이 앤서에 넣을 정도의 자체 제작 문항도 보여드렸어요. 잘난 척한 거죠. 야, 문제 좋아. 우리 문제 좋으니까 나중에 앤서 때 기대해. 라는 문제를 일부 넣어놨지만 어쨌든 저는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또 한숨이 나오지만 개념 학습할 때 끝나야 돼요. 이미 다 풀었어야 된다고요. 아니 왜 문제를 푸는 엔젤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기출 문제를 또 풀어야 되냐고요. 아니 한숨 쉰 거 아니에요? 기출은 이미 나온 문제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다 풀었어야죠. 아니 기출은 또 나옵니다. 그럼 3월 모의고사 보면 새로운 기출이 나오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기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기출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안 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문제가 다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기출은 다 봤다고 믿을게요. 다 자체 제작 문항으로 신형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을 변형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기출을 예상했고 전부 다 자체 제작으로 잘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받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직 그럼 기출도 안 끝냈는데 그럼 이제 엔젤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좀 그만하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도 머스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끝냈다고 엔젤을 안 하고 기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답을 알죠 이제? 피디님이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겠죠. 엔젤 하면서 남들은 다 했는데 본인이 안 한 기출문제는 같이 해야죠. 기출문제 안 했다고 지금 이 엔젤 다 신형 자체 제작 문항이라고 난 이건 안 돼. 난 기출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 다 자체 제작 문항이고 기출문제는 혹시 안 했다면 병행해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복습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복습 방법이요? 네. 단순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엔젤을 푼다는 것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엔젤을 풀고 틀린 문항이 나왔을 때부터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0문제를 다 푸는 과정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180문제를 다 풀어서 30문제를 틀렸어. 또는 맞췄지만 자신감 없게 맞췄어. 몰랐는데 해설지를 보고 알아냈어. 틀렸는데 강의를 듣고 이해했어. 그 부분이 공부할 시작입니다. 이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가 틀린 것, 네가 몰라서 해설을 본 것, 네가 강의를 들어서 알아낸 것, 그것을 수능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과연 스스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틀렸다면 이게 한 달 후에, 2달 후에, 3달 후에 수능 나왔을 때 어떤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복습이고요. 그러니까 엔제는 처음부터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80번까지 풀 때 그냥 흐느적 이렇게 푼 다음에 복습해야지. 그리고 1번부터 180번까지 다 푸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180번까지 풀면서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얘는 맞췄지만 애매한 거, 얘는 모르는 거, 얘는 답지 봐도 모르는 거 라는 걸로 뭐 동그라미, 세모, 뭐 별표든 동그라미, 세모, 뭐 제가 잘 치는 하트든 표시해놓고 우선순위 정해놓고 동그라미는 맞췄지만 애매한 거,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시간이 되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는데 해설지 보고 이해한 거, 이거는 봐야 되고 대신 더 많이 봐야 되는 건 해설을 보고도 애매한 거,
강의를 보고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릴 것 같은 거라는 거는 거의 매일매일 보듯이 일주일 후에도 보고 한 달 후에도 보고 몇 번을 보는지는 학생마다 다를 테니 본인의 루틴을 만들고 본인의 회독수를 정한 다음에 그 문제 옆에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내가 이 문제를 몇 번 봐야 아무 도움 없이 수능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만큼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이 문제를 수능장에서 아무 도움 없이 풀 수 있는가? 네, 풀 수 있어요.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복습해달라. 그게 공부고 푸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이 또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뭐 홍보라고 하죠. 뭐 홈쇼핑이나 하죠. 교재가 되게 단순해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멘트라든가 유형이 없고요. 뭐 예전에 난이도 체크도 있었거든요. 별로 막 난이도 체크했는데 다 뺐어요. 난이도 체크하니까 학생들이 괜히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별 3개짜리는 어우 나 이건 안 풀어. 별 1개짜리는 만만해. 근데 또 별 1개짜리인데 자기가 못 풀잖아? 그럼 막 절망합니다. 와, 그 별 1개인데 나는 이것도 못 푸네. 다 뺐어요. 깔끔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백을 많이 줬으니 이 여백에 제가 충분히 강의에서 문제풀이의 접근법과 필요한 개념들은 적어 놓을 테니까 대충 현장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면서 제가 칠판에 설명을 하면 학생들 똑같이 네모 박스를 치면서 개념 정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문제는 안 읽고 그 네모 박스만 쭉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그 문제 필요한 개념들만 쏙쏙 다시 한번 복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여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을 것도 적으시고요. 그다음 이건 반절로 나눠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반절로 나눠가지고 본인이 푼 거는 위에다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새로운 풀이 효율적인 풀이 분명히 나는 너희처럼 안 풀거든. 훨씬 잘 풀거든.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 적으면서 정리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여러분 교재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에 수학권, 수학투 선택 과목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한 권 책 잘 들고 다니면서 완결성도 좀 가지시고요. 거기 이제 개념 다 적어 놓으면 또 훌륭한 문제풀이 안에서의 개념 교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재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해설지를 좀 담아놨고요. 이번엔 좀 이 해설지 작업도 좀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요. 최대한 저의 풀이하고 유사하게 해설지를 좀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해설지를 쓸 때는 진짜 정규적인 해설지를 썼어요. 왜냐면 정통적인 풀이가 있고 강의로서 제가 효율적인 풀이를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간극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니, 선생님 풀이를 해설지에 좀 넣어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요. 강의하고 해설하고 좀 싱크를 좀 맞췄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정통적인 방법도 필요하니까요. 대신 또 다른 풀이를 제가 많이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A라는 풀이도 있지만 좋은 풀이 B도 있다라는 것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해설지로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강의를 통해서 이 정확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이제 개강 1일 이제 오픈이 되는 거니까요. 개강 1일은 이제 곧 사전 판매가 시작될 거고요. 이 OT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판매가 막 되고 있을 거고요. 개강일은 3월 14일 날 개강을 해서 3월 14일부터 제가 열심히 찍으면 대략적으로 뭐 한 4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4월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또 제가 다행히 4월 달에는 현장 강의가 휴강을 하잖아요. 내신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또 내신 대비하면서 강의를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신 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열심히 찍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4월 안에 완강하려고 노력할 거고 앤서 시즌2가 나오기 전에 좀 완강을 하고 싶고요. 또 앤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되게 빠르게 업로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언제 완강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언제 개강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4월 1일까지다, 뭐 4월 10일까지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우리 지금 팀장도 계시지만 대략적으로 한 4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4월 말. 네네. 우리 앤서 시즌 2가 언제 나오죠? 4월 중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개념 수업은 제가 올인원도, 리본도 전부 다 올해는 대치동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앤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왜 현장 버전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안해요. 대치동은 인문 해제를 안 합니다.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강의를 찍어서 4월 한 말 정도까지는 제가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업로드는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 여러분들 뭐 최소한 3강, 4강 이상씩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할 거고요. 요거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케줄표 짜가지고 공지사항에 업로드 날짜, 뭐 개강 날짜, 완강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걸 제가 뭐 약속을 어기면서 미루거나 그러지 않게 정확하게 필요한 날짜에 정확한 날짜를 공지할 테니 그거대로 일정 짜셔서 하시면 되고요. 특히 또 앤서 시즌 1이 현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현장 강의여서 올해는 현장 강의여서 좋았는데 시즌 1만 앤서 시즌 1만 시즌 2는 현장 강의인데 시즌 1만 스튜디오. 근데 여러분 스튜디오 아까도 우리 이 촬영 팀의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스튜디오에서 텐션 높기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예, 학생들 있다 생각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안 되면 이 조교 앉혀놓고라도 예, 현장에서 하는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특히 또 이제 시즌 1은 개념 설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제가 개념 설명할 시간도 되거든요. 제가 텐션 업 해가지고 이거 사람 앞에 앉아있는 거야 이거? 라는 생각 들 수 있도록 현장하고 차이점 없게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강사가 이 엔젤을 만들었고 이게 좋으니 들어봐라. 난 이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엔젤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많아질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조교 선생님의 표현으로 듣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OT를 찍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머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커리큘럼을 정해줬는데 이거에 자꾸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게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파티원 모집을 하잖아요. 거기에 막 그 허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앱을 갖고 있어야 들어온다. 어느 정도의 무기, 장비는 가져야지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다. 그 허들을 못 넘어서 자꾸 탈락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마시고 3월 달에 누구는 문제를 풀고 있고 누구는 7월 달에 파이널을 하고 기출은 언제 끝냈고 엔젤을 계속 풀고 있고 모의고사를 풀고 있다. 그 계획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뒤처져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더라도 일단 참여하세요. 그 파티에 그냥 초대받으시라고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되더라도 아예 못 듣진 않잖아요. 이 강좌를 클릭하려고 했는데 등급을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라고요. 그냥 하셔서 성공시켜 보시라고요. 끼케봐야 180문제 아닙니까? 수학원, 수학 두 선택 과목까지 다 하는데 180문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80문제도 안 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얘기해 보자고요. 하고 났더니 내가 이 정도였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를 해봐야 알잖아요. 도전하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제 강의의 특징 알잖아요.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릴 거고 어떠한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해 줄 자신이 있다고요. 그건 제가 타고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라고요. 하라고요. 그냥 풀어보라고요.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것보다는 도전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뒤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오시면 어떻게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또
저의 같이 일하는 조교 입장에서 거꾸로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해보라는 거잖아요. 네, 하면 누구나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OT 들었다면 강의 올라오는 대로 바로 1강부터 듣기 시작하시고 1강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적 검토도 해보시고 준비되었다면 강의 들으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앤서 시즌1의 OT였고요. 또 앤서 시즌1이 끝나고 진짜 실전 엔제 최고 난이도까지 다루는 앤서 시즌2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내가 이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셨네, 이거의 질문이 안 나왔네 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학습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또 팀장님 그거 다 이제 취합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OT가 아니더라도 우리 뭐 TCC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이런 컨셉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추가로 질문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는 그러한 영상을 또 추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 학습 게시판에 많은 질문들 쏟아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준비가 다 끝났으니 강의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시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앤서 시즌1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함께하는 정상모였고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노채니 조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